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살 응급의학과 의사 김은탁입니다. 저는 평생 응급실 한복판에서 수많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겨울마다 느꼈던 공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고 평소 문제없던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오고 평범했던 하루가 하루아침에 생사의 갈림길로 바뀝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문제는 증상이 커지기 전 정말 작은 신호가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놓쳐서 손을 붙잡아 보지도 못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80해 가까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매년 겨울이 되면 꼭 다시 꺼내보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단순히 기온이 낮은 계절이 아니라 혈관에게는 혹독한 계절입니다. 추위는 혈관을 순식간에 오므라들게 하고 그 사이로 피가 흐르지 못하면 심장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그저 좀 춥네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새벽녘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중년분이 있었습니다. 추워서 그런지 숨이 좀 차네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가슴 통증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귀 끝이 유난히 차갑고 얼굴빛이 어둡다는 것을 보고 바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심근경색. 그분은 가슴이 아프지 않았는데요? 라며 놀랐습니다. 겨울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겨울 아침이면 꼭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몸에서 작은 변화라도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알아채고 대응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속상했던 순간은 환자분이 이 정도가 병인가요? 라고 말하며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의 심근경색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슴 통증이 없기도 하고 심지어 어깨에 결림이나 체한 느낌처럼 가벼운 신호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여성분이 손녀에게 줄 귤을 까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혈당 떨어진 거겠지 하고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오셨고 이미 심장의 중요한 부위가 막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모니터를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신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만 느껴졌던 목 통증, 소화불량,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식은땀.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 팁은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원인을 찾기 전 우선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겨울에 특히 위험해지는 분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80살입니다. 제 또래만 되어도 몸이 스스로 견딜 힘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겨울에 응급실로 들어오는 심근경색 환자들의 상당수가 노년층과 중장년층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겨울에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위험을 키워갑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평생 음식을 짜게 먹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죠. 어느 겨울날 새벽 그는 갑자기 왼쪽 팔이 심하게 저리다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은퇴한 뒤였지만 그 미묘한 통증이 심상치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입원 결과는 역시나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던 상황. 그 동생은 지금도 그때 전화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겨울에 혈관이 더 예민해져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겨울에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찬바람으로 나가는 행동을 줄이세요. 둘째,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드는데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관이 막히기 더 쉽습니다. 따뜻한 물을 하루 4-5번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겨울의 스트레스는 혈관을 더 빠르게 좁힙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돌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80이 되고 보니
주변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빨리 발견되고 훨씬 높은 확률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 돌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의 작은 변화는 본인이 아니라 옆 사람이 먼저 알아챕니다. 제가 수십 년간 목격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족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린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아들이 얼굴색이 이상하다며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도착 후 검사하니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죠. 아들이 조금만 주저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돌봄자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환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얼굴빛이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회색빛을 띠면 바로 이동하세요. 둘, 갑작스러운 식은땀, 구토, 어지럼증이 있을 때 소화 문제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셋, 집안에서 너무 추운 공간과 너무 따뜻한 공간을 오가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넷, 증상이 의심되면 차로 이동하기보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노년 의사로서 작은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겨울철 심근경색이 왜 위험한지, 왜 작은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80해 가까운 시간을 보낸 제 눈에는 겨울은 결코 가벼운 계절이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만이 내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살아오며 얻은 가장 깊은 통찰은 이것입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몸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 그 미세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